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7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오후 경기 총 8가지 경기 분석을 준비해 왔거든요. 국내 야구 5가지 경기, 그 다음에 일본 야구 3가지 경기, 8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 일단은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바로 분석 들어갈 거고요. 자기 분석이랑 맞춰보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 KT 먼저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KT에 대한 선호도가 아마 높을 것 같아요. KT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선발 밸류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정현우와 이제 패트릭 머피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누가 보더라도 패트릭 머피가 더 나은 선발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키움 선발 정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커브, 포크볼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사실 기대만큼의 페이스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구위 자체가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닝 대비했을 때 뭐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볼질에 대한 이런 억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9의 WHP와 5.49의 ERA 안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닝 이팅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타격감이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성구에 대한 능력이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 정현우가 볼질을 할 때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능력은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7월 3일이었죠. 정현우가 이미 KT를 한번 만나서 그때 당시에 5이닝 5자책으로 한번 크게 무너졌었던 기억까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조금 쉬운 경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치 자체를 조금 낮게 설정을 가져가 줄 거고 사실 정현우 이후에도 문제가 뭐냐면은 키움 최근에 불펜 괜찮은데요? 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클로저 주승우의 이제 시즌 아웃이 있었죠. 시즌 아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종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조영건이라든지 얘네들이 지금 연투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정현우가 조금 빠르게 마운드를 내려갔을 때 뭐 빠르면 한 4회부터 5회부터 9회까지 누가 막아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키움의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은 안 된다고 볼게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KT의 선발은 패트릭 머피 등판하죠. 이번 시즌 5번의 경기에서 21이닝 동안 1.29의 WHP와 1.29의 ERA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152kg짜리 굉장히 빠른 볼에다가 뭐 투심, 커브, 구속 빠르고 구위도 좋고 조금 한정적인 레파토리라든지 이닝 이팅 능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키움도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타격 내용에다가 이 150이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상대로는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오늘 머피가 뭐 한 5회 아니면 뭐 6회까지만 막아준다 하더라도 KT가 훨씬 더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KT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불펜 대결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약간 벌어질 수 있는 느낌의 경기. 그래서 요거는 KT 승에다가 이제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 한잔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경기 NC랑 하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하나. 자, 양팀이 이제 1승씩을 챙겨갔어요. 1승씩을 챙겨갔고 이제 위닝 시리즈를 잡기 위한 이제 경기인데 뭐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예요. NC는 지금 5강 싸움 하고 있죠. 5강 싸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위 싸움 LG와 한 경기 차이인데
다만 이런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양팀의 선발들은 조금 불안하거든요. 김노건과 이제 황준서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 선수를 믿고 어느 팀을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팀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를 예측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아요. 자, 일단은 김노건 같은 경우에는 14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이제 불안 요소가 뭐냐면은 이닝 데뷔했을 때 볼질이 너무 많습니다. 볼질이 너무 많고요. 게다가 이제 뜬공 유형이다 보니까 주자 조금 모아놓고 장타 이어지면서 대량 실점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ERA가 지금 7점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사실 하나 같은 경우에도 이 김노건이 강점이 브레이킹볼인데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브레이킹볼 대응 능력이 나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할 4푼 팀 타율에다가 2할 4푼 8리 팀 타율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나쁘지가 않죠. 홈런 5방도 나오고 있고 평균 5.6득점씩 적립 중인 구간. 그래서 저는 하나가 원정에서의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는 팀인 건 맞지만 최근 이 NC를 만났을 때는 득점력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김노건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설정해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하나의 선발은 황준서가 등판합니다. 14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스플리터,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결국 오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스플리터가 어느 정도의 각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될 것 같거든요. NC도 사실 이런 떨어지는 공에 대해서는 약점이 조금 있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타격 내용을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이 황준서가 뜬금 잘 던져줄 가능성도 존재는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래서 하나가 사실 선발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경기라고 한다면 뒷심 싸움 넘어갔을 때는 확실하게 좀 자신이 있는 구간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하나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게다가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 플랜이라든지 역배, 그 다음에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두산 기아 보겠습니다. 두산 기아. 자, 홈팀 두산이 1차전, 2차전을 정말 야무지게 잡아냈죠. 야무지게 잡아냈고 수위까지 가져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아는 수입은 막아줄 거야. 제임스 네일이 등판하죠. 자, 네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49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그 다음에 스위퍼, 체인지업까지 무빙 패스볼이 근본적으로 밸류가 높고요. 여전히 각이 살아있는 스위퍼의 조합.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위기를 조금 해결해낼 수 있는 삼진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땅볼 유도 능력, 압도적인 볼삼 비율, 장타에 대한 억제 능력, 강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구위가 사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진 비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직전 롯데 원정이랑 삼성 원정에 가서 6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경기력이 최근에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사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킹볼에 대한 이런 약점이 너무나도 명확한 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펀치력이 결여된 팀이라고 한다면 사실 내일을 공략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요. 내일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설정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한 6이닝, 7이닝 이상은 먹어줄 것 같고, 한 뭐 무실점 아니면 뭐 1실점 요 정도 급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두산의 선발은 재환유가 등판을 하는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생소하실 수도 있고 일단 뭐 147km 정도 페이스볼 구속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슬라이더라든지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구속은 빠릅니다. 147이면 빨라요. 근데 이제 뭐 커맨드는 조금 불안하고요. 잘 맞은 타구들이 되게 많고 이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거든요. 지금 기아는 최근 5경기에서 팀 타율이 2할 9푼 8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홈런이 9방이 나오고 있고요. 득점이 평균 6.4득점씩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페스볼에 기아는 충분히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최근 경기 컨디션까지 감안해 봤을 때 재환유보다는 내일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초반부터 기아가 앞서 나가면서 굳어지는 느낌의 경기 정도? 수익까지는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기준점이 7.5가 잡히는데 이거는 사실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양 팀이 최근에 이 실책이 너무 많죠. 실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사실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기아 승 7.5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물 한 번만 마시겠습니다. 자, SSG랑 LG 경기 볼게요. SSG랑 LG. 이 매치업은 사실 LG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발이 최민준과 임창규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임창규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G가 사실 패배를 당했다 보다는 뭐 스스로 패배를 가져간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왜냐면은 실책이 좀 3개가 나오면서 그냥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좀 많이 아쉬운 경기였었죠. 그래서 어제 이런 조금 안 좋았던 기억이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사실 LG가 어제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기서 오늘 LG의 선발은 임창규가 등판합니다. 14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체인지업이라든지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전체적인 스토프가 되게 좋아요.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커브도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SSG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커브라든지 아니면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이런 구종들에 대해서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거든요. 타이밍을 뺏는 구종에 대해서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임창규는 상성에 있어서 뭐 충분히 잘 던져줄 가능성이 높다. 기대치 자체를 높게 설정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한 최소한 컬스 정도? 뭐 63, 62, 뭐 한 61, 요 정도 느낌?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SSG의 선발은 최민준이 등판합니다. 14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까지 던져주는데 이 친구가 사실 조금 불안한 게 뭐였냐면은 이닝 데뷔했을 때 볼짓이 조금 많다라는 리스크가 너무나도 명확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커맨드가 괜찮아요. 커맨드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생각보다 이 SSG가 이번 시즌 야수들의 집중력이라든지 필딩에서의 안정감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LG가 조금 쉽게 경기를 가져가는 느낌보다는 뜬금 투수전 가능성이라든지 접전 경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각을 조금 봐주고 싶은 경기가 될 것 같고요. SSG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양팀 선발들이 다 뭐 장타를 그렇게 많이 맞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접전 저득점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롯데 삼성 볼게요. 롯데 삼성. 자, 롯데가 지금 몇 연패죠? 연패가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8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뭐 5할 때까지 무너질 것 같거든요. 이 기세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기세를 조금 막아보겠다. 흐름을 조금 억제해주겠다. 간보아가 등판합니다. 롯데는 오늘 여기서 무조건 좀 승리를 챙겨줘야 되긴 하거든요. 님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 부진 중인 이 타선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자, 오늘 삼성의 선발은 이승현이가 등판을 하는데 14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구위가 이제 강점인 자원인데 이번 시즌 생각보다 구위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닝 대비했을 때 정타에 대한 볼질에 대한 약간 이런 아쉬움들 WCP가 1.5가 넘어가고 있고요. 5점에 수렴하는 ERA까지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보다도 안 좋아졌죠. 그리고 이번 시즌 롯데 만나서 총 2번의 경기 나와서 9이닝 동안 14채 10.00의 ERA를 기록하면서 롯데를 만났을 때마다 조금 안 좋았었던 기억까지. 그래서 이거는 롯데의 반등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게요.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롯데의 선발은 간보아가 등판을 하는데 일단은 152kg짜리 구속이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구위도 좋아요. 뭐 고속 슬라이더, 뭐 커브, 체인저까지 구속, 구위, 전체적인 스토프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자타자를 만났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POPS가 0.537. 삼성도 결국에는 뭐 김성윤, 뭐 구자욱, 디아즈, 뭐 김영웅 좌타 라인에서의 활약이 무조건 필요한 팀이고요. 원종에서의 팀 오페스가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까지도 조금 걸림돌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간보아에 대한 기대치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자체가 간보아로 최대한 긴 이닝을 최소한의 시점으로 막아주는 동안에 롯데가 어느 정도의 득점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요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삼성의 지금 이승용과 최근에 부진 중인 불펜까지 감안한다고 한다면 롯데가 좀 연패를 끊어내야 하는 그런 경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는 다 살펴봤고요. 일본 야구 쪽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야 쪽 볼게요. 자, 요미우리 한신 경기 볼게요. 요미우리 한신. 자, 이 경기는 사실 이 매치업은 1차전 때는 사실 요미우리의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2차전에서는 한신이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것이다 예측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경기인데 오늘 3차전 위닝 시리즈 잡아야죠. 어느 팀이 잡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카오시가 최근에 부진합니다. 14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스플리터, 슬라이더, 커브, 뭐 커터까지 던져주는데 일단 보더라인 피칭이 되면서 뭐 땅볼 유도 이런 게 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커맨드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5.2이닝 동안 12자책, 4.21의 ERA. 명확하게 좀 부진하고 있어요. 한신도 뭐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타격감이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뭐 저점에서 가져가는 아카웃이라고 한다면 공략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한신의 선발은 사이키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압도적입니다. 18번의 경기에서 121.1이닝 동안 1.05의 WHP와 1.56의 ERA. 특히나 이 사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요미우리를 3번 만났거든요. 3번 만나서 3승. 19이닝을 던지면서 아직까지 자책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미우리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좋았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한신이 조금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불펜 대결 구간도 요미우리가 최근에 나쁘지는 않지만 이 과부하가 조금 있습니다. 불펜이 최근에 소모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사실 한신이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신 승리라든지 뭐 일방적인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소뱅이랑 지바. 소뱅, 지바. 자, 이거는 이제 어제 경기 보신 분들, 소뱅 지바롯데 경기 보신 분들. 아리아나가 사실 평소보다 조금 못하긴 했어요. 평소보다 못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 소뱅이 실책으로 인해서 역시나 좀 와르르 무너졌었던 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닝 시즌 우리가 가져오겠다. 리반 모이넬로 등판합니다. 자, 150kg짜리 자원 파이어볼러 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라든지 커브 체인지업 대부분의 구종들이 플러스 구종 가치를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스토프 능력, 압도적인 피칭 능력,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다. 18번의 경기 나와서 128.1일 동안 0.86의 WHP와 1.19의 ERA. 출루 자체를 억제해주고 있고요. 뭐 장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압도적인 볼산비까지. 게다가 이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는 150이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다? 0.539. 리그 전체 10위였거든요. 그래서 모이넬로가 한 6회, 7회까지 안정감 있게 막아준 다음에 최근에 이 소뱅의 불펜 몇 경기 연속 실점이 없다? 8경기 연속 지금 실점이 없습니다. 방울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바롯데가 과연 소뱅을 만나서 단 1득점이라고도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될 수가 있겠느냐.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지바롯데의 선발은 니시노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8번의 경기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승리 운이 없고 뭐 그렇게 잘 해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거 원정에서는 좀 많이 흔들립니다.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이제 6번 경기 나와서 33이닝 동안 15자책 4.09로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ERA 자체도. 이거 사실 뭐 니시노가 안정감 있게 긴 이닝을 막아줄까요? 아니면 뭐 최소한의 실점으로 이제 불펜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불펜 대결 넘어갔을 때도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는 불펜 방어율이 리그 전체 꼴찌. 게다가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요거는 뭐 소뱅의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히로시마랑 야쿠르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야쿠르트.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엔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쿠가와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설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일단 엔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6번의 경기에서 10.2이닝 동안 1.31 WHP와 2.53의 ERA, 145km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뭐 레파토리 다양합니다.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뭐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볼끝도 나쁘지가 않아요. 야쿠르트도 사실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 자체는 좀 떨어지는 팀인 건 맞고요. 득점권 상황에서 마무리가 또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엔도가 잘 던져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야쿠르트의 선발은 오쿠가와 등판합니다. 148km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커터, 스플리터, 뭐 슬라이더 4가지 구종을 던져주는데 이제 구위가 강한 편은 아니죠, 사실. 그리고 이제 정타에 대한 억제가 또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거 히로시마가 이번 시즌 홈에서만큼은 팀 OPS가 0.661, 리그 전체 4위로 나쁘지 않았고 최근에 타격 사이클 자체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구간임을 감안해 봤을 때 이건 사실 흐름 예측보다는 그냥 이제 히로시마가 이 엔도의 호투와 그 다음에 홈에서의 타격감을 바탕으로 승리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요런 각을 봐주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히로시마 승리에 대한 가능성 지성방님 추천 감사합니다. 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온 유튜브 형님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분석 자료들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저희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느끼시는 형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까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